네, 오늘은 요님들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또 직장인 투자자이긴 한데요. 자신의 투자 전략 비법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최호균님, 필명 최이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님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펀드 이지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최호균입니다. 네, 저는 일반인 직장인 투자자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콘텐츠도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실전 투자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경험담을 나누고 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전 투자를 하는 분인데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네. 네.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예체능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는 이제 음향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른 분들과 좀 차이점이라면 저는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책도 읽었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고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 같은 것도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제 KB 자산운용이 주최했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제 ETF 상품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때 월배당 ETF가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제안을 해서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3등을 해서 이제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었고요. 그 당시에는 월배당이라는 ETF 상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대회 당시가 6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2022년 7월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S&P 500 상품을 가지고 월배당 ETF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지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일단 저 자체도 배당 투자를 원래 좋아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주변에 또 이제 40, 50대 그 이상의 나이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월배당 ETF를 만들면 저분들의 노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고 도전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호균님의 투자 비법, 투자 전략은 뭐인가요? 지금 제 투자 전략 한마디로 하면 탑다운 퀄리티입니다. 네, 탑다운 퀄리티라는 말이 이제 들으면 어렵긴 한데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에서 이제 한 가지 흐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자는 전략입니다. 탑다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거시경제, 뭐 매크로 아니면 산업, 어떤 기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이제 퀄리티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그것과 결합을 해서 그 중간에서 가장 좋은 무언가 하나의 기업을 찾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탑다운과 그리고 퀄리티, 이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시켜서 투자 전략을 세운 듯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데 탑다운 전략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요? 산업에서 가능한 건지요? 산업을 고를 때? 일단 많은 분들이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실 테니 이제 조금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다, 아니면 이제 어떤 기술이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관련된 ETF에 투자해도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업, 몇 개의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업을 찾는 방법이 퀄리티라는 전략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거시적인 흐름을 한번 훑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찾는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읽고 괜찮은 산업,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은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GDP 대비 예. 네, 최소 2배 이상의 산업의 성장률이 나와야 한다. 네. 그 이유는요? GDP 대비 그렇게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고성장한다는 이제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고성장하는 산업이어야지 그 아래의 기업이 더 많은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할 때 퍼포먼스가 예, 더 높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AI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떤 게 탑다운 전략에 맞는 산업군이에요? 일단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탑다운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아. 네, AI 키워드에서 너무나 네. 많은 파생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 거기서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다 탑다운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전 공부하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GDP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진 산업을 골라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데일리 방송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보통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산업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된 숫자들을 이제 리포트에 적어 놓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 기업들로 들어가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겠지만 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전체적인 키워드 하나만 이제 잡았다 그렇게 하셔도 이제 충분히 ETF로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옥석가리 이제 기업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퀄리티 기업을 찾는 방법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퀄리티 기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좋은 재무, 그다음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좋은 경영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기업을 이제 퀄리티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좋은 재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을 잘 버는 회사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적자이지 않고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좋은 재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 아, 그건 어디서 파악이 가능해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증권에서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사이트로 하면 야후 파이낸스, 예. 네, 뭐 핀비즈 이런 다양한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음. 네. 그다음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인데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네.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그 사업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은지, 어떤 다른 기업 대비, 다른 경쟁사 대비 좀 더 나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네. 이제 뭐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인데요. 그 해자들을 비교해 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고 이제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낫다. 그런 판단이 들 때 그 기업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닌데 네네. 어떻게 비교를 직접 하세요? 어떻게 그 실전 투자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재무랑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 재무랑 첫 연결시키면 번째 되는데 조건이 재무였죠. 네네네. 예, 예.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A라는 기업과 B 기업의 이제 마진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마진 차이는 보통 기업이 어떤 이제 고정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동비 같은 걸 컨트롤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 이익률 차이를 보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높은 이익률을 내는 기업이 조금 더 잘 경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ROIC라는 지표입니다. ROIC는 네.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금액 대비 리턴 값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투자 네. 수익률이. 그쵸. 네. 예. 100을 투자했을 때 110이 나오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네. 120이 나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값이 높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운영을 네.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지표 중에 그걸 딱 집은 이유는 뭔가요? 뭐 EPS도 있고 PER도 있고 PBR도 있을 텐데. PER, PBR 이런 지표들은 네. 이제 시장에서 가치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ROIC 지표는 기업의 실제로 돈 번 결과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지표는 ROCE라는 지표인데요. ROCE. 네. 예, 예. 이제 ROCE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ROE랑 비슷한 지표입니다. ROE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1년 내에 돌아오는 부채에 대한 값은 뺍니다. ROE는 내 자본,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냐의 지표인데 ROCE는 내 자본과 장기 부채 두 가지를 합쳐서 얼마나 네. 벌었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하면은 1년짜리 신용 대출을 빌려서 하진 않고 장기적인 대출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대출과 내 자본을 합쳐서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네. 그거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이 지표의 중요성은 뭐예요? 보통 이 지표는 이제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되는 지표인데 공장을 네. 갖고 있으면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얼마나 이익이 냈느냐 네. 그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공장에 투자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경영진입니다. 아, 네. 경영진. 예.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예. 이거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자본 배분을 잘하는 경영진이 좋은 경영진이다. 아.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본 배분이라고 하면 번 거를 네. 잘 돌려준다 주주들한테 그런 의미로 들어도 그것도 될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하는 자본 배분은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번 돈을 자기 사업에 원래 하던 사업에 잘 투자하거나, 아, 네, 두 번째는 원래 하던 사업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던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없는 사업을 M&A 인수하거나, 네. 네 번째는 부채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수익률 대부분 잘 나오나요? 그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수익률과 주변에 저와 같이 비슷하게 하신 분들의 수익률을 예, 종합했을 때 한 30% 이상 정도는 어. 네, 기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 30%의 네네네.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데 네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을 고른다라는 거죠. 네네네. 아, 최근에 어느 섹터에 관심 많으세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AI는 물론이고 저는 이제 또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예, 에너지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왜인가요? 이제 에너지 전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네. 근데 그 태양광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이 뜰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천연가스 발전인데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이 이제 변동 부하라는 이제 그거를 감당해주면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 천연가스는 이제 한국에서는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기업을 바라봐야 미국 하는데요. 기업을? 네네. 네. 미국 기업 중에서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그 생산된 가스를 날라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운반해주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2가지 기업 다 이제 천연가스 사용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아이디어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천연가스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EQT라는 기업입니다. 그 네. 기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뉴욕 북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말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곳이 버지니아주입니다. 네. 네,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전기가 많이 쓴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생산된 가스가 이제 좀 더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원래는 생산만 하던 기업이었는데 좀 더 원가 경쟁력을 갖고자 네. 이제 운송하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그 기업까지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가장 원가 경쟁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네요. 원래는 더 큰 기업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엑손모빌, 쉐보론 예. 같은 기업이 거의 독과점이지만 네. 그 지역에서 아니면 천연가스 하나만 봤을 때는 독과점적인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이제 생산하는 기업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운송하는 미드스트림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윌리엄스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은 이제 텍사스부터 이제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국의 동남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텍사스 동남부 그쪽에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국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LNG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LNG 터미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NG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드스트림 기업이 당연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탑다운 그리고 퀄리티의 전략으로 이렇게 산업군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어울리는 이런 기업을 픽하는데 중요한 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엑싯 팔고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적정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제 적정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셔가지고 힘드시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언제까지 작동할 것인가 네.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이제 끝났다 아니면 틀렸다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두 가지 기업은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일단 그 아이디어가 끝날 때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아, 그게 하나의 지표겠군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LNG 수출이 네. 생각보다 안 될 경우, 오. 네,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재료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퀄리티 탑다운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전략을 구성하게 됐는지 왠지 벤치마크한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데 있었나요? 네, 저는 세 명의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을 이제 벤치마크를 했는데요. 아, 거장을요? 네, 네. 네. 한 명은 워렌 버핏,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영국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테리 스미스, 예. 그다음에 한 명은 스탠리 드러켄 밀러입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일단 너무나 알려진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이제 고를 때 사업의 가치, 경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인수하는 전략을 쓰시는데 네. 이제 나도 저렇게 내가 인수한다면 어떤 기업을 살까라는 관점을 보게 해준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테리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퀄리티 투자를 시작하게 해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면 좋겠지만 예. 이제 최소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압도적인 시장 대비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드래켄 밀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드래켄 밀러를 몰랐는데 제가 제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 나서 보니까 네, 네. 그분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투자 그 철학은 언제 정립된 거예요? 저는 2022년에 정립을 했었거든요. 예. 2022년에 제 투자 스타일을 정립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드러켄 밀러라는 분과 제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네. 섹터와 산업, 어떤 상품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위대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 세 분을 네. 벤치마크해서 탑다운 퀄리티 전략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한 3년 전에 그 투자 철학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략을 정립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자를 직접 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끌어낸 데는 언제였는지, 몇 %까지 수익을 거뒀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 투자했던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일이 하나씩 기록하지는 않는데 이제 계좌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한 해에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예.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떻든 다른 사람의 수익률과 비교하는 순간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만 지킨다면 이제 최소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봅니다. 네. 직장을 나름대로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블로그 활동도 하고, 플랫폼 운영도 하고, 책도 내고, 그리고 다양한 그 투자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게 사실 열정과 부지런함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니까요. 네, 뭐 예. 야근도 있고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가정의 평화와 이제 육아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투자의 공부 시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의 시간을 많이 내실 수 없다면 네. 예, 인덱스 펀드 같은 ETF에 투자를 하시고 아. 예, 그 수익률에 만족을 하신 다음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안정적이라서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세 배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예, 그럼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그 인덱스 ETF 하나만 사도 이제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뭘 제안하세요, 보통?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저는 둘 다 어려워서 근데 그래도 장기 투자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요? 장기 투자는 그냥 사놓고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네. 하나 기업을 정해서 매수를 했으면 꾸준히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슈를 확인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게 장기 투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면 그냥 사놓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면 사실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어디 창고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잊고 있다가 발견하는 그런 개념이어서요. 근데 단기 투자는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네. 어떻게 보면 운에 이제 맡기는 측면이 강하다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운보다는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장기 투자를 그나마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했을 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안전판을 그렇게 마련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네, 잃지는 않을 수는 없겠지만 덜 잃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크게 잃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너무 리스크를 높이다 보면 이제 0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이 된다면 다시 이제 재기하기가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내 기회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층과 투자에 관해서 공유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고민도 뭐 40, 60 세대도 많이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투자가 초보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투자의 나이는 없잖아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소통하면서? 일단 생각보다 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열린 생각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네, 저는 나이가 30대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열리신 분들, 저보다 더 남의 의견을 들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배움의 의지가 있으셔서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내가 많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결과는 수익률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네. 최호균님의 앞으로의 투자 삶 그리고 원하는 바는 뭔지 계획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평생 투자하는 것이 이제 꿈이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처럼 그 90대까지 투자를 이제 현역처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산업에 제 능력을 키우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 투자가의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세상을 반짝반짝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그 보답을 해줄 그 기업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게 내년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 젊은 직장인 투자가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한마디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탑다운 퀄리티 투자로 성투하세요.